네, 오프닝벨 2부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제 옆에는 고건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처음 뵀는데요. 전문가님은 지금 오랜만에 우리 오프닝벨 지금 나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새 그렇습니다. 단장을 하고 저희 2부 첫 손님이십니다.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방송인데요. 네네. 뭐 그동안 이제 저희도 공백 기간 동안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제 자신도 반성도 하면서 네. 그런 기회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지금 나오니까 새로운 얼굴과 함께 다시 초심으로 네.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고건호 전문가님의 이런 다짐과 함께 그럼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투자 코너 이름이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좀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일반 개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일회일비하는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자꾸 올랐으면 거기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네. 뭐 내려갔으면 무슨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 숫자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장기간 관점으로 좀 제가 이제 묵묵히 그냥 뭐 적금 넣듯이 그냥 하는 그런 투자 생활을 저는 이제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오늘 장이 양지수가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뭐 주식이란 것은 뭐 오를 때가 있으면 네네. 내릴 것도 있고 뭐 정치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번에 하락세는 분명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점이 일단 중요하고 네.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장중상관 이미 몰리신 분들은 어쩔 수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를 그만두실 건 아니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장을 좀 보면서 다른 일에 눈을 좀 돌리면서 그래도 약간 좀 쉬어가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아마 이제 새로이 투자를 모색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듭니다. 네네. 예. 오히려 내려갔을수록 그때는 사두는 게 좋다. 저가면서 기회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을 테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려갔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묵혀둔 돈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종목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바로 제가 지금 지난번 한 9월 15일쯤에 제가 말씀드린 그 S-오일이라는 S-오일이요. 예, 많이 저는 가져온 종목인데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저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듣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뭐 내려가시는 분들 손해를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음. 그에 대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S-오일 가져왔고 네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주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그거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정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S-오일을 가지고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세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제 많이 이제 받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S-오일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SK라든지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 S-오일은 특히 그 사우디의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 특히 민감하다.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 잘 보시면 S-오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예. 일반적으로 무슨 SK 루브리컨트라는 그런 데가 20만 원대를 원하는 뭐 주가를 좀 구성하고 있는 반에서 네. 10만 원대, 지금 현재 10만 원 이하로 내려갔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푼돈이 있어 좀 더 많은 그렇죠.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S-오일을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투자하기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네. 가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만 원 선 지금 아래에서 92,70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S-오일 기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S-오일은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1976년도 그 쌍용 야외가 이란 국영 석유공사와 함께 50대 50 합작으로 그 한국 이란 석유 주식회사 설립했습니다. 즉 네. 한의 석유 주식회사라고 말씀하는데요. 80년에는 그 울산의 정용조 준공하였고요. 네. 아무래도 그 석유의 특성상 그 정치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 이란 측이 호메이니의 신정혁명을 철수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용 정유 주식회사 사명을 80대 변경되었고요. 쌍용 양회가 시멘트 회사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그 1991년에는 사우디 아람코 합작해서 그 이라크 자회사 아람코 오버시즈 컴퍼니가 일부 지분을 인수하였고요. 1999년 쌍용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람코하고 메리웨더 컴퍼니의 쌍용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쌍용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지금의 S-오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유주들 중에서 우리 S-오일을 특히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S-오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왜 굳이 하필 S-오일을 선택을 하셨나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지만 네네. S-오일이라는 회사가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전 뭐 주식 입장이 뭐 주식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이제 뭐 매력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종목이 합니다만 그래도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측하기가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고도화 설비라는 거 있습니다. 그 석유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 관건이 고도화 설비인데 이에 대한 투자도 미리 다 선행된 투자를 미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이라든지 앞으로 좋은 지표가 내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비 고도화 설비 또 예측이 좀 쉬운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수익성까지도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매출액은 지금 4분기 손익실적은 전분기 대비 16.5% 증가한 8조 2,09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영업이익은 5,56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101억 정도 되고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매 단가 회복도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이란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애프터 코로나를 위한 그 이후에 인한 뭐 이제 경기 상승의 물량 상승도 있었고 아무래도 정제 마진 상승이 이제 실적을 견인한 것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역으로 지금 전보다는 매우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가 되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우리 S-오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오일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정유회사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첫 번째 정유 부분, 휘발유라든지 강유, 항공유, 저희들이 이제 흔히 생활에 쓰는 주유소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항공유 같은 경우로 이제 등유라든지 케로신이라든지 그런 정유 부분이 아주 제일 큽니다. 72.3% 매출에 차지하고 있고요. 윤활 부분, 윤활 기호라든지 윤활유 등, 즉 한마디로 우리 자동차 뭐 관심 있으면 다시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을 만드는 기초적인 이제 기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초적인 이유를 말씀드린 게 9.9% 차지하고요. 최근에는 그 일본의 이데미츠코상과 거의 2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거래량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이제 공급을 한다고 예측 나와 있고요. 즉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석유 기울은 SK 루브리컨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S-오일이 아주 우수한 성능의 기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활 부분의 이익량이라든지 뭐 이제 MS라든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주 이제 건실한 조직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은 17.8%. 아무래도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나프타라든지 뭐 방해 그런 쪽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윤활 부분이에요. 윤활 부분. 그 매출액 비중이 한 9.83%밖에 9.9%밖에 안 되는데, 그렇네요. 그 영업이익이 거의 39.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뭐 정유 부분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고부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윤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현재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에너지주, 요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에너지 흐름이 계속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가가 130달러 오주하고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더 본격적으로 가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한 150달러까지 이제 유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한 유가가 무작정 오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무조건 오른다면 다 장유진 뭐 마진이라든지 뭐 정제 마진 확보할 수 있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유가가 오르면 그 석유 제품 수요가 네.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냥 오른다고 좋아할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정유사의 수익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네네. 하나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지난번 제가 9월달에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거 여기에 9월달쯤에 배럴당 5달러 성능을 유지해서 앞으로 흑자가 기조가 유지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13달러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2배 이상 돌파했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보통 4에서 5달러 정도의 이제 마진이 이제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네. 2배를 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급격히 오른 게 네.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이 정제 마진이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 맞아요. 겁니다. 궁금해요. 자, 한마디로 휘발유와 같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랑 수송비 가격을 뺀 금액. 즉 어떠냐? 석유를 그 원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네. 정제를 합니다.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증류를 해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파는 금액. 그 사이에 그 갭을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그 싱가포르 아시아 정제 마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약 9년 이래 최대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 과거 이제 배럴당 이제 뭐 아주 16달러 도달한 시기가 뭐 보시면 16.2달러 도달한 시기가 있었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의 강한 이제 수요 이제 견인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근데 지금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뭐 경기가 상태가 좀 좋은 편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팬데믹 이제 그 팬데믹 이후 그 이후 이제 코로나 애프터 이후로 또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도 물론 반영이 되어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왜 그러냐면 그 정제를 할 수 있는 그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네네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탑5라고 하는데 미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 그리고 바로 한국이입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이해로 탑5에 오. 들어가요. 저는 이제 일본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일본은 이제 넘은 지 한참 되었고요. 아. 지금 탑5 들어갔는데 미국이 제일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제는 그리고 네네. 중국이 18% 정도 차지하고 러시아는 7%, 요주에 나가 7%. 오. 그럼 러시아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한국이 5에서 6%에서 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이 탑5가 전 세계 그 정제 설비의 한 55에서 5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꽤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자 여기서는 볼 것은 자 정제만 계속 이렇게 풀로 가동 현재 문제는 설비를 현재 풀로 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근데 미국도 거의 90% 이상 가동하고 있고 뭐 중국은 이미 다시 베이징 올림픽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계속 점점 이제 정제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인도나 한국은 이미 정제 설비를 풀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인데요. 네.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경제적이나 루블라 이제 경제 뭐 이제 수입 이제 송금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러시아가 아무리 이제 싸게 덤핑을 한다고 해도 네. 거래를 안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여기서 이 사이클에서 러시아에 빠지게 된다고 오, 한들 맞아요. 그 공급은 더 타이트하게 됐죠. 오. 예, 정제 마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석유화학주는 앞으로 계속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다소 있다고 볼 수 네, 네. 있는 거고요. 다만 앞서 말했듯이 한 130달러 이상 넘어간 상황이고 뭐 150달러까지 간다 할 경우에는 그 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영원히 갈 거라는 예측은 없습니다. 없죠.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석유 달러는 100달러 이상 넘는 건 올해는 한 100달러 쭉 간다고 그런 가정 하에서 유지되면서 그래서 저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S-오일이 장 초반에 4% 급등세 보여줬고 현재도 3%대 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원래 좀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져왔다고 하면 네네네. 정말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네. 글쎄요, 지금 제가 그때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게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제가 한번 그때 가져왔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더 네. 내려갔습니다. 네네. 지금 뭐 현재는 투자를 내려갔죠. 하신다고 네네. 하시면 더 내려갔었는데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 투자해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나쁘진 꼭 않다.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투자 이제 지금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 네.
앞으로도 내려가는 것도 감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럴 각오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지. 네네. 지금 확실히 이걸 꼭 지금 넣으세요, 들어가세요라 말씀드리기엔 제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5일선, 21선 돌파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있을 착상 네네네. 봐서 이제 투자하는 거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서 너무 지금 제가 근거가 지금 이제 미약하다. 더 이제 저가 매수를 더 노리신다고 하면 한 8만 대에서 지금 7만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92,5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7만 원이나 8만 원 선에서 저가 매수 하신다면 저가 매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하시게 꼭 이제 난 저가에 매수할래 하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그걸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미 이제 지난 9월달에 유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 내년까지는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국내 석유 수입의 그 80% 이상을 수입한 두바이유 가격을 보면 $100를 돌파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이렇게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네. 글쎄요, 저희도 생활이 경제 힘들어지겠죠. 네. 이제 아무리 이제 석유 회사 주식 좋다는데 주가 뭐 올라간다 한들 나머지 받쳐주지 못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번 좀 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마음 편히 가시면서 그래도 냉철한 이제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그 말씀드린 일단은 내실도 다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고도화 설비 투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은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세계 가스 가격이 정유 산업의 수요를 이제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파이프로 이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 수입을 해왔는데 이것이 막히는 대신 대체 가스의 대체로 이제 정유 산업이 이제 이제 좀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이제 유럽의 가스 재고가 너무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이 현재 뭐 심지어 일본에 갈 이제 석유 가스까지도 유럽에서 공급 좀 해달라고 입장이시고 그리고 그 이번에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그 가스 공급은 좀 타이트하다. 이거는 계속 지속되고 전망되고요. 그 주로 이제 러시아의 석유 제품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나 터키 등 정도로 그쪽으로 가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 업체들의 대체 수입처로 이제 나설 가능성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래도 유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꼭 투자를 하셔야겠다면 조금씩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 꼭 하고 싶으신 멘트 있으시면 한 말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회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1회비 하는 순간부터 저 주식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 어떻게 꾼들에게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우리 고건원 전문가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투자 관련해서 전략 잘 짜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